제 재판이 23일 날 위법 수집 증거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6일 날 변론 종결되고 제가 이제 구형과 최후 변론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이정근 씨,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던 이정근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 영상 그 CD를 우리가 안 내놓으려는 것을 우리 변호사 측이 강력히 재판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CD에 나온 것처럼 저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씨가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30일 날 그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의 10억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이정근 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갚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냥 이것은 공식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고 자기가 일부를 또 한 60~70%를 변제를 했다 그래요. 10억을 다 뭐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통장으로 주고받았고 자기도 통장으로 변제를 했으니까 제가 보더라도 무슨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한 사람이 누가 현금으로 받지 통장으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1년 이정근 씨의 변론이 나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알선수재로 바뀌어가지고 10억의 알선수재로 조사를 받는데 이 와중에 왜 갑자기 알선수재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이 전당대회 이 녹취록 이 3만 개가 제출이 됐냐 이거죠. 이걸로 아주 사실상 별건 수사를 한 거예요. 이 별건 수사는 지금 형사소송법 198조 사항에 따라서 2022년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검찰이 그동안 변론을 했느냐. 이미 제출된 거니까 영장으로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아무 제한 없이 다 이미 제출 받았다.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강변을 해왔습니다. 이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이성만 호종식 이쪽 재판부가 이걸 제대로 심층 있게 파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미 제출됐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희 재판부는 우리 변호사 측에서 치열하게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재판부께서도 이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3일 날 이 법리 공방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재판부에 이 소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정근 씨가 10월 5, 6, 7, 8 계속 검찰에 출정을 했는데 9월 30일 날 구속된 이후로 10월 20일인가 아마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계속 10월 7일까지는 자기가 숨겨놓은 핸드폰이 더 이상 없다. 있는 거 다 돌로 뚜드러 깨서 없앴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는데 10월 7일 밤 10시 20분경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제출하겠다. 이미 제출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맡겨놨던 김수환이라는 사람한테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정근을 바꿔주니까 갖다 주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10월 8일 날 새벽 4시경에 대전 계룡도에서 서울중앙청까지 와서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개의 그 녹취 파일을 싹 뒤져가지고 여기서 돈봉투 사건을 찾아내서 2023년 1월부터인가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JTBC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 4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들어오게 돼서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러면 이정근의 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과연 이 압수수색 이미 제출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이 되는 거냐. 근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제출을 할지라도 당해 피의 사실에 한정된 사건에 한정되는 거지 무한정으로 다 같이 압수수색해서 다른 별건 수사로 써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제출했을 당시는 돈봉투 사건이 거론도 안 됐고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피의 사실이 아니었어요. 피의 사실은 알선수재건이었고 있어봤자 노영민 뭐 실장과 관련된 뭐 CJ 복합물류 뭐 고문인가 임명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나타내도 않는 사건인데 뭘 이미 제출을 했다는 동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건과 관련된 게 없으니까 분리 폐기하든지 환부 조치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도 검사들이 했어요. 근데 꽃감 빼먹듯이 이 디넷에 보장했든지 했다가 별건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애초에 별건 수사로 위법 수입 증가다는 게 주장인 거. 두 번째는 이미 제출의 임의성이 의심이 간다는 거죠. 바로 이 오늘 지금 띄워놓은 옆에 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이정근을 불러다가 기브앤테이크가 있다. 협조하면은 그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가족들도 다 있지 않느냐. 지인들도 있지 않느냐.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를 가지고 그 김진성이라는 그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기억이 안 난다니까 좀 기억을 살려봐라. 이 정도 말한 걸 이거 위증교사라고 지금 기소해가지고 3년을 구형한 이 검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이정근을 불러다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우리나라에 플리바기니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응분의 그런 보답이 있을 것이다. 협조하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거잖아요. 또 협박은 뭐냐. 여러분 가족이 우선 아니냐. 가족들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위원장님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지인들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마피아 두목이 진짜 인지를 잡아놓고 당신 딸 유치원에 다니고 봤는데 아주 예쁘더라.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점잖게 말했더라도 오금이 저릴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판부에 임의성이 의심된다 이걸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정근이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후에 제가 작년 올해입니다. 올해 9월 29일 날인가요? 제가 그 이정근의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정근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변호인들이. 이 재판 하기 전에 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로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까? 출두한 적이 없다. 뭐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구치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니까 한 6번을 출정했더라고요. 피신 조서도 하나도 없어요. 6번 출정했는데 더구나 한 4월 달에 아니 제가 5월 29일 날인가 아마 제가 5월입니다. 5월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5월 29일 날 이정근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제가 했는데 4월 달에도 검찰이 불렀어요. 바로 한 달 앞두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판례가 기소를 해놓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증인을 검사가 불렀다는 것은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중요한 의심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이 검사들은 자신의 유리한 증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검사들이 그때 5월 29일 날 증인신문 할 때 이정근이 그렇게 출두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 검사가 아니 증인이 잘 생각을 못한 모양인데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이번에 코바나 컨테스 압수수색 영장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